오늘 심폐소생할 법은요, 이른바 비밀출산법입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 버려지는 이른바 영아 유기 사건도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이 영아 유기 문제 상당수를 이 비밀출산법이 막을 수 있다네요. 어떤 법안인지 먼저 프로필 잠깐 들어보시죠. 이름 비밀출산특별법. 발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9명. 생년월일 2018년 2월 7일. 계류일 315일. 친부모가 출생 등록을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는 현실. 혼외 출생 신고를 꺼리는 비혼모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동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언제까지 방치해야 될까? 네, 이른바 비밀출산법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이게 정식 법안의 명칭은 뭐죠?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네. 예, 이 법안 내용 하기 전에 이 코너 자체가 굉장히 재밌네요. 예, 심폐소생 법안. 그냥 재미있는 게 아니고 절박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예. 사회 문제가 터지면 이거 고쳐보자고 법안들은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왜 국회 문턱을 못 넘는지. 그러게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심이 쏠리는 법안들은 시급히 다뤄지는데 네. 그렇지 못한 법안들은 늘 상임위에서 잠자거나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아니 심지어 사회적 큰 이슈가 됐는데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물론이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예. 오신환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시죠? 네네. 근데 이런 법안을 이거 좀 대표 발의해야 되겠다 작심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이 있는 베이비박스가요. 베이비박스. 예. 최초 저희 이 관악의 난곡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역구군요. 예. 네. 그 지역에서 저는 그 이전에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도 예. 이미 알고 있었고 예. 국회 들어온 다음에 그 이제 목사님을 뵙고 자세한 내용들을 또 알게 되고 예. 또 함께 이제 의논을 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 베이비박스가 그냥 그 아이를 아무데나 이렇게 방치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네. 그 정 안 되면 여기다 두고 가세요라고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물론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 박스를 만들어서 24시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든 그런데 제도죠. 그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어느 시점인가 급격히 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입양 특례법이 2012년도 8월부터 개정돼서 네. 예, 그 주민등록 의무제가 시행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모들 본인의 출생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예, 베이비박스를 이제 알려지면서 이용하게 됐고 네. 아니면은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들이 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2012년 그 입양특례법의 주민등록 의무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은 예. 그냥 출산하자마자 보호기관에다가 아이를 버리고 가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입양이 절차가 밟아졌는데요. 버리지 않으면 뭐 병원에서 그냥 아예 입양 의사가 있다 그러면 병원에서 바로 입양기관으로 보내고 뭐 그랬었죠. 그럴 경우도 예. 있었죠. 예. 물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입양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이들이 또 본인들의 알 권리,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나중에 성장해서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이 이 아이들 영아들에 대한 유기 내지는 아니면 매매 예, 밀매에 이게 악용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고자 네. 입양특례법이 개정됐는데 좋은 취지로 개정이 됐지만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친생 부모가 입양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무 등록. 예, 그래야만 입양 기관에서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절차를 만들다 보니까 예. 출생을 꺼리는 본인들이 비밀리에 출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네, 아이를 유기하거나 예. 버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오신환 의원도 그 2012년에 입양특례법 개정의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하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저도 예. 기억이 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영화 매매 뭐 이런 등등도 막자는 것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이죠. 예. 그런 거를 조금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고 네, 네, 뭐 네. 등등 여러 취지상 이건 입양기관 쪽에서도 동의했던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바로 여기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그 기록을 남기기 싫어하는 경우 그냥 베이비박스 같은 데를 찾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베이비박스 통계를 보면요. 예. 2012년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11년도에 24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2년도에 67건이 되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2013년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252건. 와. 예, 최근에는 210건까지 이렇게 200건이 넘는 건으로 확 급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좋은 법의 취지에 또 사각지대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 네. 또한 아이들의 한 명의 생명도 굉장히 소중한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달에 광주에서 대학생이 본인의 출산을 숨기고자 예, 복도에 있는 아이를 주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양쪽의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완하면서 예. 친생모에 대한 생명권 그리고 자기 결정권도 보호하고 또 아이에 대한 알 권리나 또 생명권도 보호하는 양자가 좀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네.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 법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단 말 그대로 비밀 출산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 어떤 조건에? 그러니까는 일단은 친생모가 병원에서나 아니면은 그 비밀 출산 기관에 통지를 해서 나는 아이를 비밀 출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 결과적으로 가명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등록으로 자기의 주민등록에 입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후견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그 기관의 장이 결국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것이고요. 네. 이 아이가 성장해서 향후에 내 친생 부모에 대한 그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네. 그 정보는 이제 국가가 계속적으로 봉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비밀 출산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네요. 법원이 그것을 정보를 관리하게 돼 있고요. 상담소, 영아 보호소나 상담 기관들을 이제 정부가 지정해서 대행하도록 대행할 하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밀 출산을 원하는 이 친생모가 그 기관을 찾아가서 네. 자신의 진짜 인적 사항은 거기다 남기는데 물론입니다. 예. 밀봉된 상태로 남긴다. 그렇죠. 알리지 않고 국가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가 알 권리 차원에서 본인이 친생모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라고 판결에 하면은 의해서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일단 그 친생모의 주민등록상에는 올라가지 않고 물론입니다. 비밀 출산기관의 장이 출생 등록을 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입양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그렇죠. 그 절차를 이제 주민등록법을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입양특례법이 시행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끔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받아주게 되는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출생하면서부터 일단 친부모의 친권은 포기하는 거고 비밀 출산 기관의 장이 친권을 대신 행사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친생 부모의 친권은요. 완벽하게 입양이 되기 전까지는 정지된 상태고요. 네. 혹여라도 본인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친권을 찾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죠. 다 돌려받는 것이죠. 다만 입양이 시작되는 시점은 지금과 같이 친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네. 그 정지된 기관은 후견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장이 그 역할을 하거나 후견인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도 병원에서 나는 비밀 출산을 원한다라고 하면 예.
병원이 그 기관에 이제 통보하고 그 연결시켜주는 또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기관들은 이미 있나요? 아니면 뭘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 기관은 지금 이제 아기 보호하거나 상담 기관은 이미 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그 예. 기관들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예. 다만 이 정부가 이 법이 통과돼서 만약에 특정해서 이런 형태의 중간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별도로 설립 내지는 기존에 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신설할 필요 없이. 신설 또는 지금 있는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그럼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무슨 별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겠네요. 큰 비용은 들지 않지만 기존에 이제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 단순히 비밀 출산에 대한 문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산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기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병행하려면 적어도 지금 1년에 한 7, 8억 정도 큰 돈은 아닙니다. 네, 예. 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미혼모 단체나 미혼모 지원과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가장 행복한 좋으니까요. 겁니다. 네. 좋은 거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를 우리가 예상해서 만든 법안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미혼모들이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병행해서 갈 때 네. 저는 불가피한 쪽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죠. 뭐 이런 기관뿐 아니라 임산부 지원과 아기 보호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임산부한테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임산부는 일단은 본인이 원치 않는 임신 그리고 출생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여러 가지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모든 상담의 시작부터 가능하고요. 또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에 대한 용품들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은 현재 베이비박스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다 대행해 주면서 친생모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 보호는 이 비밀 출산과 관련된 그 기관에서 위탁해서 아기들을 보호하게 된다. 그렇죠. 입양 시점까지. 이 법안에는 긴급 영아 보호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네. 상당 기간에 이제 비밀 출산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친생부가 가명으로 상담 기관에서 출생 신고를 한 다음에는 생후 30일 이내에 이제 영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이 아기 보호소에서 영아를 위탁해서 보호해 주는 네. 그런 제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베이비박스 같은 데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네. 예. 이 비슷한 법안이 외국 사례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서 네. 지금 여러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예, 여전히 이제 이것이 아이를 유기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친생모가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버리는 데 있어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반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이제 하지만 저는 이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것이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원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해 가면서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아이가 길거리에 유기되고 버려지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양자가 너무 충돌한다고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제가 공청회를 하고 논의를 할 때마다 막히는 부분이 예. 아이를 자꾸 버리게 조장하는 법안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현재 제도 속에서 베이비박스를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럼 길거리에 아이들을 버려지게 놔둘 것이냐? 베이비박스 없애면 길거리밖에 없는데. 그렇죠. 야. 지금 올해만 해도 207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200명이 넘는 아기들을 만약에 본인이 키울 수 없다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지면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네. 이제 그 근본적인 물음 속에서 시작을 했고 네. 결국에 이제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질문 속에서 2000년대부터 논의가 숙성되다가 보니까 2013년도에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임신 여성의 지원 확대 및 실내 출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내용은 독일은 실내 출산이라고 하는군요. 내용은 저희랑 거의 흡사한데요. 예. 저희가 왜냐하면 법을 연구하면서 만들 때 독일이나 프랑스의 모델을 네. 많이 차용했기 때문에 네.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딱 따지고 보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만 입양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그 법하고 네. 비밀 출산을 허용하는 법은 좀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기는 네. 분명히. 네. 그런데 오 의원의 주장은 이거는 충돌이 아니라 보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핵심이로군요. 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게 된 취지도 막무가내 입양이 이루어지거나 매매나 밀매를 방지하고 또 향후에 아이가 성장해서 본인의 알 권리를 보호해주자는 차원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밀 출산에도 그것은 분명히 그 취지는 담겨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비밀리에 출산하고자 하는 친생모에 대한 보호 이 부분이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것을 넣은 거죠. 이걸 절충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취지입니다. 복지위에서 심의해야 되는 거죠? 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예. 논의가 조금 더디고 왜 더딥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이슈가 되는 또 중점 법안들이 아니다 보니까 수많은 법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의가 되는데 예. 그게 후순위로 자꾸 밀려나는 거 가는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정당 간의 의견 차이가 있거나 그런 쟁점도 아니잖아요. 정당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도 약간 반론이 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일부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완하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법무부하고 법원 또 미혼모 단체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좀 보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견들을 충분히 담고 또 미혼모 단체의 지원이나 확대를 통해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어 나가고 그러면서 원가정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배척하는 게 전혀 아닌데 이것이 상호 충돌되는 조건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미혼모 단체 쪽도 일단 이 법안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까?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혹여나 이제 미혼모 단체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냐. 키우도록 우리는 자꾸 독려해야 되는데 이 법안이 회방 놓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반론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병행해서 미혼모 단체의 지원들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하고 그래서 파이를 같은 파이에서 우리가 쪼개 먹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저는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보건복지위 앞으로의 심사 논의 과정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세요. 우리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연관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는 가정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가정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국가 사회가 이제는 이런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충분히 더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이젠 감당해내야 된다. 이것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건복지 논의를 저희도 한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른바 비밀출산법 대표 발의하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